오늘 아침 여러분은 증권사 앱을 열어보셨나요?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잠시 멈추셨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장이 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내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지금이 버텨야 할 때인지 빠져야 할 때인지 판단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경험이 많아도 낯설고 정보가 넘쳐도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만큼은 조금 달리 바라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단단히 서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른바 바니바로라고 부르는 4개의 핵심 산업군,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와 로봇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분야가 왜 지금 이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어떤 시각으로 이 흐름을 바라보면 좋을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잡한 수치나 전문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굿모닝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주식 시장이 어렵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고 중국 경제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보신 분들도 요즘처럼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 불안은 결코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렵다는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어렵다는 것과 특정 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시장 전체가 출렁일 때도 어떤 산업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모멘텀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면 탄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이 굴러가는 힘,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힘 말입니다.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이유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오상철님은 올해 72살로 퇴직 후 노후 자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은행 예금만으로는 이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것은 어떤 종목을 살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도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팔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가장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시장이 크게 하락하던 시기에 보유하던 종목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장이 반등하면서 오히려 그때 팔지 않고 버텼던 지인들이 수익을 회복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경험이 매우 아프게 남으셔서 이후로는 시장 전체의 흐름보다 산업의 방향성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산업이 앞으로도 필요한 산업인가? 그 질문 하나만 붙잡고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결론적으로 도달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필요를 채우는 산업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의료도 로봇도 결국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고 이후 투자 판단이 한결 흔들리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성장 모멘텀이란 결국 이 산업이 왜 계속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바니바로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이 네 글자를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라는 말은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동차, 냉장고, 심지어 요즘에는 안경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작은 손톱만 한 크기의 칩 하나가 그 기계 전체를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면 바뀔수록 그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반도체의 필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도체 주식이 흔들리는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반도체 산업이 계절처럼 순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기업들이 설비를 늘립니다. 그런데 설비가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수요가 잠깐 주춤하면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반도체 주가가 떨어질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미수님은 올해 66이시고 자녀가 권유해 몇 해 전부터 국내 반도체 관련 주식을 조금씩 보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왜 내려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언제 올라올지도 알 수 없으니 불안하기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서관에 가서 반도체에 관한 쉬운 책 한 권을 빌려 읽으셨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 어떤 기업들이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 왜 계속 필요한지를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하나 더 생길 때마다, 자율주행차가 한 대 더 도로에 나올 때마다 반도체는 더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이후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출렁였을 때도 팔지 않고 보유하셨고, 이듬해에 일정 부분 수익을 회복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반도체 주식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방향성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단순히 가격의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반도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자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반도체가 바니바로의 첫 글자를 차지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다면 오늘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장의 온도가 잠깐 낮아진 것뿐이라는 시각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차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전지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니라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큰 배터리도 2차전지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쓰는 배터리도 2차전지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가자는 방향을 잡은 이상 2차전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필요한 산업입니다. 다만 2차전지 산업도 최근 몇 년간 굴곡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충전 불편함을 이유로 망설이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크게 올랐던 주가가 상당히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산업의 미래는 어두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전기차 전환 목표를 유지하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조금 느렸을 뿐이라는 시각이 더 정확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기만님은 올해 69이십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일부를 2차전지 관련 주식에 투자하셨는데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낙담하셨고 주식을 완전히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손실이 눈에 보이니 잠도 잘 안 오시고 식욕도 떨어지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판단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유럽의 한 대형 완성차 업체가 신형 전기차 모델에 국내 배터리 기업의 제품을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 하나가 이분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산업의 방향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후 추가 매수는 하지 않되
보유분은 유지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듬해 주가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2차전지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내 기대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세상이 전기 에너지로 가는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 종목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생활비나 긴급 자금을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이 산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어르신들이 어쩌면 가장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 산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병원에 가는 일도 잦아지면서 좋은 약과 치료법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의약품을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 암을 억제하는 치료법,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신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약 개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오르고 반대로 임상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바이오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형태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순부님은 올해 74살로 오랫동안 주부로 생활하시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재산을 관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도박과 같다고만 생각하셨는데 동생의 권유로 바이오 관련 펀드에 소액을 투자해 보셨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여러 바이오 기업에 나눠 투자되는 펀드였기 때문에 한 기업의 임상 실패가 전체 자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분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투자한 금액보다 일정 부분 늘어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수익률보다 더 큰 소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바이오 산업 뉴스를 챙겨보다 보니 어떤 질환에 어떤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어느 나라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가 공부가 되고 공부가 다시 투자의 지혜가 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이오는 단순히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이야기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영화에 나오는 복잡한 기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로봇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날라주는 서빙 로봇,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 노인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돌봄 로봇,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 로봇까지 로봇은 이제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입니다. 예전에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지만 이제는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로봇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곁에서 함께하는 로봇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임창수님은 올해 71이시고 30년 이상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로봇이 도입되는 것을 보셨고 처음에는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로봇 산업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로봇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로봇 산업 전반에 투자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선택하셨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어서 어느 분야의 로봇이 가장 빠르게 도입될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셨다고 합니다. 정밀 작업이 필요한 반도체 조립 라인, 위험한 환경의 화학 공장,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물류 창고, 이런 곳에 로봇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봐온 경험에서 확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확신 하나가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전혀 다릅니다. 로봇 산업은 지금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초기에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필요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바니바로의 마지막 글자로 로봇이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산업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 산업들 모두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구나. 맞습니다. 반도체는 내가 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안에 있고, 2차 전지는 전기차와 충전기 속에 있으며, 바이오는 내가 먹는 약과 다니는 병원 안에 있고, 로봇은 이미 우리 동네 음식점과 병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작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산업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생활비를 투자하거나 빌린 돈으로 투자하거나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며 투자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바니바로라는 4개의 산업군은 단기 수익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손에 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유 자금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때 비로소 이 산업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셨던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시각입니다. 바니바로 오늘 이 4글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돌스였습니다.